30강입니다. 30강부터는 투자라는 파트를 공부하려 하는데 이거 용어가 생소하고 숫자가 나와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한번 차근차근하게 반복을 해갖고 고비를 넘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거든요.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부동산에서 돈 버는 것은요, 월세하고 매매 차익이 있죠. 그 월세로 버는 돈을 우리는 소득이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매매 차익으로 버는 돈을 자본이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 합친 것이 내가 전체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걸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세 개 용어예요. 다시요. 월세로 버는 돈을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매매 차익으로 번 돈을 자본이득.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하자? 총자본 수익률. 자꾸 소리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보면은 전부 내 돈만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은 그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저당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론에서 저당이라는 것은 대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저당 그러면 대출입니다. 대출 이자를 저당 수익률 그렇다면은 내가 번 돈을 지분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5개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득, 자본이득 합친 것을 총자본 수익률, 은행 이자를 저당 수익률, 내가 번 돈을 지분 수익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 5개, 이 중에서 지분 수익률은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 계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라는 파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이 나가고 돈이라는 건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개념이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억 단위로 하다 보니 1억 그러면은요 동그라미가 8개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0억 그러면 동그라미가 9개가 돼갖고 1100만 원 해요. 그래서 6개 빼고 앞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1억이 되고요. 그다음 앞에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10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억에 대해서 1%는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0.01을 하는 거예요. 0.01을 우리가 1%라고 하고 이거 계산할 때는 100만 원에다가 0.01을 곱하면은 결국은 100만 원이 되는데 앞에 100이 나온 숫자에다가 만을 붙이면은 1억의 1%가 돼요. 그리고 앞에 10억의 1%는 1000만이 돼요. 그래가지고 1억의 1%는 100만 원이고 10억의 1%는 1000만 원이다. 이 개념을 계산을 하면서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차근차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접근해 보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제 빌라에다가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월세를 50만 원 받았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월세 50이면은 1년은 600이죠.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고 그 600만 원을 소득이득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억 갖고 600만 원 벌었잖아요. 이걸 퍼센트로는 0.06이 나와서 600 나누기 1억 하면은 0.06이 나오고 퍼센트는 6%가 돼요. 그 6%를 소득이득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 차익은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가격 상승률 이렇게 나와요. 그 가격 상승률을 매매 차익으로 보고 2%가 생겼다면은 그러면 두 개 합친 8%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번 돈이 되는 거고 이걸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하고요. 1억에 8%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800만 원이 번 거죠.
자, 3개. 소득이득 600, 자본이득 200, 2% 합쳐서 800. 800을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실제로 6천을 빌렸다고 하자. 그런데 이자를 5% 준다면은 우리가 내는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돼서 저당 수익률을 5%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번 돈이 얼마냐? 내가 번 돈을 찾아내는 것을 지분 수익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요. 내가 빌라에 투자해서 800을 벌었는데 이때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 은행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니? 6천에 5% 이자를 주게 되면은 이자가 300이에요. 그러면 800에서 300의 이자를 주고 나면은 300이 이자고요. 그러면 500이 내 몫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500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투자한 돈 4천을 갖고 번 돈이거든요. 그래서 4천으로 나누면은요 12.5%가 나와요. 제가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번 돈 찾고 이자 주고 지분으로 나눈다. 번이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요. 이거 공식으로 가지 말고 상식으로요. 번 돈, 그 다음에 이자, 지분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총총이부라는 말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투자를 할 때 응용이 너무 많고 또 쉽게 풀 수 있어서 한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그냥 총총이부 이렇게 하나 외주세요. 총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총총이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수익 계산할 때 시험지 위에다가 총총이부 이렇게 적어 놓고요. 총 더하기 그 다음에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투자의 용어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분 비율, 저당 비율, 부채 비율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출제가 잘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뭐가 돼요? 자산이에요. 그 중에 내 돈 4천이 자본이고요. 은행 빌린 돈 6천이 부채입니다. 그때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론은요.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항상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4천 내 돈의 그 가격 1억 중에서 그래서 40%가 지분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 비율 그러면 저당 그러면 항상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위가 대출액이 6천 그리고 밑에가 1억 그러면 1억 중에 6천은 60%죠. 그래가지고 내 돈의 비율 40% 은행 돈의 비율 60%를 합치면 100%가 되고 이 중에서 부채 비율 그러면은 항상 위에가 부채가 돼요. 그리고 밑에가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돈과 은행 돈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당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다는 말 기억하시고 만약에 1억 중에서 은행 돈의 비율이 6천이라고 하면은 저당 비율은 60%지만 부채 비율은 150%가 되는 거예요. 왜 150이냐면은 위에가 6천이고 밑에가 4천이면은 계산기로 나누면 1.5가 나오고 1.5는 퍼센트로 100을 곱해서 15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개 용어 지금은 생소하지만 나중에 익숙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더하기 그 다음에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그러면 여기다가 총을 적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 이렇게 적습니다. 항상 총총이부하고 가로치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요, 항상 가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총이라는 숫자를 8%로 주었잖아요. 밑에 여기다가 8 넣고요. 이자 주잖아요. 이자 아까 5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가로를 먼저 합니다. 이거 1번. 그러면 8에서 5를 빼면 얼마입니까? 3이죠. 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찾는데, 이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내 돈이 지분인데, 아까 빌린 돈이 6천이고 그 다음에 내 돈이 4천이니까 부채 비율을 1.5를 하는 거예요. 1.5. 그러면 1.5를 이제 곱하기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면 4.5가 나와요. 3 곱하기 1.5. 그리고 마지막에 총이 8이라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더하면은 12.5가 나와요. 해가지고 총총이부 대단히 중요하고, 한번 처음에 하신 분은 어렵지만은 이 총총이부를 꼭 연습을 해갖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5개 용어 정리했어요. 자, 은행에서 월세로 번 돈은 소득이득, 매매차익은 자본이득, 합친 것은 총자본 수익률, 그 중에서 내 돈은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은행 또는 저당 수익률인데 내가 번 돈은 총총이부로 한다. 이 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것을 지렛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빌려서 투자를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본전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돈 버는 걸 정해지렛대,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부해지렛대, 0은 본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익봤다 손해봤다 기준은 뭐냐면 저당 수익률이에요. 항상 저당 수익률이 뭐죠? 은행 이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은행 이자보다도 더 벌었다 그러면 정해지랬대. 은행 이자보다도 못 벌었다 그러면 부해지랬대. 은행 이자만큼 벌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영해지랬대. 그러니까 항상 한쪽이 저당이고요, 가운데가 총이에요. 그리고 한쪽이 지입니다. 그래서 저총지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머지가 은행 이자보다 더 벌었다, 크다 그러면 정이 되고, 나머지가 적다 그러면 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을 뭐 갖고 따지자? 은행 이자.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도 더 벌면은 정해지랬대. 은행 이자보다도 못 벌면은 부해지랬대. 은행 이자만큼 벌었으면 영해지랬대. 항상 저총지,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서 이거 투자 파트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했던 말들을 소리 내갖고 자꾸 반복을 해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 갖고 우리 총총이부라는 계산 문제를 해보겠는데, 먼저 2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2번에 10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1년간 3천만 원 벌었대요. 순영업 소득, 이 말은 나중에 공부를 하겠는데 월세로 번 돈이 3천만 원이다. 1년에 번 돈을, 월세로 번 돈을 순영업 소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억에 3천만 원은 3%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억의 1%가 100만 원, 10억의 1%가 1000만 원이니까 10억에 3천만 원은 3%입니다. 계산기로는 3천만 원 나누기 10억 그러면 0.03이 나오고 3%입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률이 2%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매 차익이 되고 3에다가 2%를 더하면은 5%가 되는데
이 5%를 총자본 수익률이고, 이게 남의 돈 쓰지 않고 10억을 전부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가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은 지금 몇 번이 되냐면은 3번이 될 건데, 그래서 전부 자기 자본으로 했을 때는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타인 자본을 50%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제가 뭔가는 몰라도 총총이부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요. 총 더하기 연습을 합니다.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총총이부 가로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넣어요. 자, 총은 얼마를 넣냐면은 여기서는 5를 넣는 거예요. 5 더하기 5 빼기 이자 얼마로 빌렸다고요? 밑에 이자를 4%라고 해요. 4. 예. 이제 문제는 부채 비율인데, 부채는요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에요. 이거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50을 빌렸다는 것은 빌린 게 퍼센트로 그대로 계산해도 돼요. 비율을 따질 때는 우리 앞에는 금액으로 했는데 퍼센트로 똑같이 해도 돼요. 이게 위에가 50이고요 밑에가 50을 넣은 거예요. 퍼센트로요. 그러면 이거 50분의 50을 계산기로 때리면 1이 나와요. 그러면 순서가 가로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번이니까 5에서 4를 빼면 1이죠. 그 다음에 2번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을 더하니까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그래갖고 총총이부 총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이 말 꼭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서 한번 고비를 넘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에서 한 번 더 1번에 총총이부 이야기 한 번 더 보겠어요. 니은인데 니은 계산할 때 다시요. 총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총총이부 1번에 니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주어진 숫자를 한번 보면은요. 총이 10을 줬어요. 그러면 10 더하기 그 다음에 10 빼기 이자를 8로 하자고 줬어요. 8. 저당 수익률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는요. 부채 비율을 0.5 줬어요. 자, 2번에서는 이게 타인 자본을 50% 했다는 것은 LTV 저당 비율이 50%라는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는 부채 비율을 숫자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0.5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로. 그러니까 2번에서는 50% 빌렸다고 했고 여기는 부채 비율을 0.5라고 줬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0.5를 하면 돼요.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2죠. 2. 예. 그리고 0.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8을 얼마입니까? 1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11이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총이부 그 1번과 2번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고요. 니은이 총총이부로 한번 적어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말들은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말인데 이 지렛대 효과라는 건 빌려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서 투자할 때 말하자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위험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기억에는 위험이 감소된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을은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총총이부 할 때 총하고 이자의 관계가 이게 뭐냐면은 지렛대 효과예요. 총에서 이자. 우리가 이자보다도 더 벌었다 그러면 정, 이자보다도 못 벌었다 그러면 부, 이자만큼 벌었다 그러면 영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총과 이자 사이에
총이라는 건 물건의 변동과 이자 사이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가 됐대요. 그런데 이거 자체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부채 비율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채 비율은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변한다고 처음에 마이너스가 된 걸 가지고 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정이냐 부냐는 이 총과 이 사이에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부의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을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정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 예,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 됐고요. 니을은요, 총과 저당이 같다.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거니까 총과 이 저당이 같다는 것은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0이라는 거예요. 0이면 부채 비율이 어떤 숫자를 주더라도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과 저당이 같으면은 부채 비율의 변화는 0이 되니까 다른 숫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갖고 니을이 맞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맞는 것은 니은과 니을이 되고 니은과 니을이 되는 것은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해갖고 1번 지문이 물론 처음에 시작해서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 정리를 해봤어요. 지렛 때는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득이 되는 것은 정의 지렛 때, 손해가 되는 것은 부의 지렛 때, 본전은 0이고요. 그럴 때 그 총과 이 사이를 가지고 그 플러스는 정이고 마이너스는 부고 0은 0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거 디귿 틀렸고, 그럼 니을에 가서 둘이 같다는 건 0이 돼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이제 똑같이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니을도 맞는 말. 계산할 때는 총총이 입은데 총과 이를 먼저 하고 부채 비율을 두 번째 하고 마지막에 총을 더해 갖고 계산하면은 니은은 11% 된다는 것. 총총이부 한번 고비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